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든 주식회사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97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실제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김택진 외에 특수관계인이 11.99%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넷마블이 8.88%,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6.6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가 76.04%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기타의 비중이 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크래프톤이 0.42, 펄어버스가 0.67%의 거래량을 보일 때 NC소프트는 1.48%로 시장에서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그 뜻은 시장에서 꽤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권 상장 여부를 보면은 설립으로부터 3년 뒤인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 그로부터 또 3년 뒤인 2003년도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니지 시리즈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실제 매출의 비중이 1%라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발매된 게임인데 전체 매출액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 뉴스 기사나 우리가 정보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게임이 굉장히 실제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리니지 시리즈가 NC소프트의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을 살펴봐도 한국의 비중이 전체 매출 총계의 85%가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북미 유럽, 다음이 아시아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연도별로 봐도 거의 비슷한 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NC소프트라는 기업은 국내 매출 비중이 85%, 해외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된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여 및 상여금부터 시작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밑줄 친 부분이 고정비 성격이 강한 비용들인데요. 그 성격의 비용들이 전체의 비용의 5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변동비는 한 4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정비의 대표적인 성격 중 하나인 급여 및 상여금이 신기하게도 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비용의 21.4%가 즉 5분의 1이 급여 및 상여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자본금은 최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자하지 않았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은 13%, 부채는 18%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실제 자본금은 110억 원일 때 부채는 9,365억 원이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3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우리가 배타적 수익률의 기준은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단 한 번도 20% 밑을 내려간 적이 없고 최대 30% 중반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2021년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20.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매년 19%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8%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업이익이 조금 폭이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2021년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율인데요. 2016년도에는 16.9%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11.7%, 그 다음에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8%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의 성장률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 채권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C소프트라는 기업이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15%, 무형 자산의 비중이 2.1%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매출액과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 비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의 추세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은 2021년도에 3분기까지는 21%,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8%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연구개발비라고 불리는 것이 더 높아진 이유 중에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5기, 즉 2021년도 3분기까지의 인건비의 값과 2019년도의 1년 동안의 인건비를 비교해도 오히려 3분기까지 더 높은 인건비 비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21.6%씩 성장을 했고, 평관비는 그보다 높은 29.3%씩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은 5.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기순이익 또한 5.5%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C소프트가 게임 개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상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우측 상단을 먼저 살펴보시면 주당 배당액이 최근 5년 동안 22.3%씩 성장할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은 마이너스 12.1%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당 배당액의 성장률보다 주가가 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현금 배당 수익률 자체는 더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국고채 3년 기준을 살펴봤을 때 2.24%가 나오는데 2020년도 말 실제 NC소프트의 현금 배당 수익률이 0.92%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NC소프트를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기순이가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 또한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순이익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해년도에는 영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상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순이익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영업의 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2018년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순이익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그 추세가 조금은 무뎌지게 2021년도에 나타났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살펴보면은 NC소프트가 5년 동안 15%씩 매년 성장할 때 코스피는 7%씩 성장했기 때문에 실제 NC소프트웨어를 5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코스피의 이 시장 지수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3%씩 성장할 때 캐펙스가 67%씩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2020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644억 원이었던 캐펙스가 2132억 원으로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20년도와 TTM을 비교해 봤을 때 프리캐시 플로우의 값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점 또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3분기까지의 ROIC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ROIC가 172%로 정말 엄청난 수준의 ROIC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덕분에 더 높은 수준의 ROE를 보였으며 최근 3분기 기준까지를 보면은 123%로 19년도보다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ROIC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2021년도 3분기까지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봐도 2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분면으로 살펴보면은 19년도와 20년도 그리고 TTM을 봤을 때 모두 다 A 사분면 끝자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나눠보자면 TTM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림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NC소프트웨어의 주가는 주당 43만 7천 원인데요. 만약에 2022년도 예상된 ROE가 18.42%인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8만 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 대비 조금 낮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인 상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강한 20% 이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강한 하락 반전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기업의 성장성 자체는 모바일 게임의 산업 성장성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장성 또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림 기준으로 살펴본 NC소프트웨어는 일부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살펴봤고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순자산은 2조 7천억 원, 현금성 자산은 1,500억 원대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실적 하회는 조금 아쉽지만 리니지 시리즈는 아직 건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회사가 국내 중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가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하는 창출 능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NC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담아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C소프트웨어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